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오늘 김경수 재판이 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이 10시 반에 있었는데 많이 일찍 올 거라 생각하고 8시 뭐 한 15분쯤 도착했더니 벌써 김경수 지지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방청석을 10개밖에 안 주고 또 입석을 뭐 한 25개 이렇게 주면서 저는 재판장에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임종원 그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에 들어갔다가 12시가 돼서 나오니까 김경수 재판 항소심 재판 일하고 또 보석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재판이었는데 거기에 예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갖고 12시쯤 돼서 가까이 돼서 끝났었나 봐요. 저도 12시 가까이 돼서 끝나고 밖으로 나갔더니 지지자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모른 척하고 듣고 있으니까 4월 10일 날까지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또 지지자 하나가 뭐 왜 바로 안 내주고 그렇게 하냐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듣고 있다가 김경수가 구치소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걸 보려고 그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글로 가 있었더니 나중에 지지자들도 글로 내려와갖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사진 기자들이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찍지 말라고 소리도 치고 저도 좀 몇 개 찍었더니 뭐 저는 이제 모른 척하고 찍었으니까 하여튼 좀 시끄러운 사람들한테 그때 이제 그 유튜브도 왔었고 유튜버들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 찍지 말라고 싸움이 벌어지고 뭐 하여튼 좀 조폭같이 생긴 남자가 윗도를 벗어 제끼면서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기자한테도 뭐 난리를 쳐갖고 또 그 기자가 당신들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보수들하고 똑같다 뭐 이런 욕도 하고 김경수를 지지할 것 같으면 똑바로 하라 뭐 이런 욕도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하여튼 동지들한테 알려주려고 버스는 찍었었어요. 번호표는 이제 알았었고 그런데 그 버스에 하여튼 그 그 수감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 버스에 탔어요. 그런데 김경수가 나올 때 손목에 수갑도 안 채우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타고 왔을 텐데 어떻게 김경수만 수갑을 안 채우고 그렇게 법정 차에서 내리게 했는지 그게 좀 이상했고 그런데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좀 뭐 조금 뭐 굴비 엮듯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 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제가 봤는데 뭐 그쪽이 어두워서 어떤 게 김경수인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건 안 보였어요. 하여튼 그 버스에 여러 그 수감원들이 타고 그리고 이제 버스가 지나갔고 버스 지나가면서 뭐 서로들 난리가 났죠. 뭐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못 지르는데 유튜브가 많이 소리를 쳤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지지자들이 뭐 서로 욕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못 보았던 광경으로 김경수 지지자들이 좀 이제 좀 싸납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희 같은 유튜브에는 못 당하죠. 하여튼 이제 그러는 걸 보고 했는데 나중에 기사를 봤더니 차문호 판사가 아주 세게 한 방을 딱 먹여서 김경수한테 김경수나 김경수 변호인들한테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식으로 한 15분 동안 뭐 경고랄까 이런 거를 읽어 나갔다고 기사에 나온 게 있어서 굉장히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 그렇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판사를 찾아가든가 뭐 재판을 안 하고 계속 묵이던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차문호 판사가 법정밭에서 이루어지는 비난과 예단은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을 보이거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다. 당연하죠. 뭐 지금 누구를 믿고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니 판사들을 재판하지 말라고 아니면 다 정해놓고 재판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판사가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거라고 그러면서 불공정한 우려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판 기피하라. 예.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재판부 판사들을 모욕하는 거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거다. 재판의 본질을 무시하는 거다. 아주 뭐 기곤만장해갖고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저 우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말 기가 막혔죠.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떤 짓을 했어요. 진짜 법정에 찾아와서 데모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어요. 저는 오늘 법정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리를 처음에 한 20살이 준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방청석 자리를 10번으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를 처음에 25석 준다고 하다가 10자리를 줄인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뭐 누가 그렇게 와갖고 자리를 차지했는지 특별한 관계인이 누구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그러면서 이런 사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석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 사유가 아니다. 김경수는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경남도에 김경수가 없으면 뭐 어떻게 되나요? 자기 딸은 열심히 이유를 들고 했지만 정말 저야말로 코웃음을 치겠더라고요. 1심에서도 재판 시작할 때 날짜를 도정에 문제가 없이 해달라고 엄청 얘기를 하는데 아주 우스웠어요. 아니 자기가 도지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도를 뭘 그렇게 잘 챙겨갖고 도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도지사가 잘 해왔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부통령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들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김경수를 똑바로 하세요.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끌려나갔고 개 끌듯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김경수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근력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뭐 의례적인 얘기겠죠.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 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서 심사하겠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김경수 기대하지 마세요. 대통령 똑같은 취급 받았어요. 더 못한 취급 받고 개 끌듯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나마 김경수는 재판이 일주일에 한 번 열린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김경수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러면서 재판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제대로 수긍하는 거죠. 진작부터 제대로 했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화도 안 났겠죠. 그러면서 김경수 측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게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고 납득하기 어렵다.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김경수는 납득이 안 되겠죠. 당연히 자기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누구의 사주를 받았고 누구한테 보고를 했겠어요. 당연히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재판장에 가서 본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왜 이유가 안 돼요? 충분히 제가 되고도 남죠. 그러면서 김동훈이는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김동훈이가 자기한테 킹크랩 말을 한 적이 없다? 안 했는지 모르죠. 2016년 11월 9일 날 왔는데 그걸 킹크랩이라고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날 시연을 했고 보여준 건 사실인데 그걸 뭐라고 부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서 김경수 측은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된다는 결과가 된다? 당연하죠. 지금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쫓고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기리식 이걸 해온 거를 김경수는 알기는 하나요? 김경수가 받는 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난이고 이건 코미디예요. 아시겠어요? 대통령 재판과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 재판을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분노한 줄 알아요? 억지로 검찰들이 엮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거짓말 해가면서 검사들이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아요? 김경수 재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드루킹, 김동원 바보 아니었어요. 김경수보다 훨씬 더 똑똑했어요. 주도면밀했었어요. 그러면서 김경수 쪽은 불법 공무원 관계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이런 걸 공부라고 하지는 뭐를 공부라고 해요? 최순실하고 대통령 엮은 거를 공부를 하고 있나요? 거짓말로 억지로 사기한 거를 그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걸 온 국민이 믿고 있는데 김경수는 김동훈하고 철저하게 짜고 한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지난번에 이거는 자기가 피고인 결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노무현을 왜 들머덕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정권 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 모신 사람으로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대응하는 것을 의문을 생각하고 살았다. 난 이 사람이 노무현을 왜 들먹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을 들먹게 가면서 새로운 정치 문재인 내세워서 정권 잡으려고 했던 게 이 사실 아니었나요? 그렇게 했었고 물론 특검에서는 김경수를 내보내면 얼마든지 그 다른 피고인들하고 드루킹 일당들하고 조작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 당연한 거죠. 김경수는 처음부터 재판 받을 때부터 끝까지 기고만장이었었어요. 예. 뭐 김동울도 얘기했잖아요. 제 2인자라고 만들어줬다고.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당연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사법제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자 언론에 기대려는 시도를 한 것은 공정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이 아니다. 특검이 아주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끝나고 나서 법원을 나가면서 보니까 박상용 특검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려고 뒤를 바짝 따라 나가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먼저 좀 빨리 가시는 것 같아갖고 불편을 드릴까봐 제가 더 이상 따라가진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뭐 분위기는 모르죠. 워낙 뭐 김경수의 기세가 등등하니까. 그러다가 1심에서 김경수가 4개의 러프에서 6명의 변호사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2번째, 3번째 가는 대형 러프 태평양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합쳐갖고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며서 김경수가 구치소에 1월 3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있는 동안에 총 46번을 변호인을 접견을 했고 그 중에서 또 특별 접견한 게 6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하는 것은 그 구치소에 앉아서 안전뱅이 구치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종찬 기자가. 근데 변호인을 만나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특별 접근을 하면 장소 변경 접근을 하면 가림막 없이 소파나 의자가 배치된 공간에서 아주 기고만장해갖고 편하게 들어누워서도 할 수도 있겠죠. 푹신푹신한 소파에 누워갖고 하겠죠. 이렇게 접견을 했다고. 그러면서 접견하는 시간도 더 길다고 20분이나 더 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왔는데 당연히 김경수한테 특혜를 내린 거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4월 11일 날 오후 2시 반에 재판이 있고 그날까지 보석을 허락을 하는지 어쩌는지 두고 봐야죠. 만일에 김경수를 보석 허락한다면 지금 수감돼서 재판받는 분들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예. 어제 화이트리스트 재판 있을 때 김기춘 실장님 81살 돼서 거의 노인이고 걷지도 못하고 정말 나오실 때 보면은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나오세요. 그런 분을 구치소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고 있는 이 나라 사법부. 그런데 김경수 뭐가 부족해요? 아니 푹신푹신한 소파가 있는 데서 접견일을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하면서 뭐가 불편해서 풀어줘요? 도지사 일은 걱정 마세요. 김경수 없어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하여튼 김경수 재판은 그렇다 하고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김경수가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보고 막 이제 좀 지지자들하고 우리 유튜브하고 한바탕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저는 멀리 서서 좀 찍었죠. 사실 재판의 1심도 마찬가지고 그 우파 쪽에서는 저 혼자 했었고 그 김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김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뭐 지지자들한테는 제가 누군지 모르죠. 저도 뭐 그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재판에서 보니까 제 옆에 앉은 여자가 부산에서 혼자 차를 타고 왔는데 김경수를 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사실 뭐 저희도 좌파가 있으면 저 여자 좌파라고 저 남자 좌파라고 수군대고 하는데 가능하면 뭐 그쪽이 전부 다 김경수 지지자들이 하고 하니까 법정에 오시면 저를 아는 척은 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거기 들어가서 사실 뭐 모르죠. 제가 어느 날 법원에 들어가갖고 정말 김경수나 그 법원에서 정말 성질나면 뭐라고 소리를 칠지도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제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오셔도 눈짓으로 가능하면 메시지를 보내서 저랑 교신을 하시면 좋아요. 다들 서 있는데 저 아시갖고 막 이름 불러대고 그 사람들 있는 데서 그렇게 하니까 저는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 사람들 가까이 가서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들 들을 수 있고 정보도 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요즘은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김경수가 나올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수갑 풀고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나중에 그 사진 보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었어요. 대통령도 수갑을 차고 그 손에 쇠 독이 올랐는지 손에 그 장갑 같은 걸 끼고 너무너무 불편해서 나왔어요. 대통령은 그거 안 가렸어요. 수갑 찬 거 가리지 않고 다 보여줬어요. 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나온 모든 분들이 수갑을 다 차고 나왔는데 김경수만은 수갑을 안 차고 서류 봉투를 자기 손으로 들고 나오는 게 봤어요. 김경수 눈치도 없었죠. 두 손을 묶고 있었으면은 수갑을 풀었는지 어쨌는지 몰랐을 텐데 한 손으로 서류 봉투를 들고 그렇게 해서 수갑을 안 찼다는 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이게 특혜지 뭐예요. 아주 여러 가지를 특혜를 주고 있는데 저는 항소심에서 판사가 4년 최소한 4년은 때려주길 바라요. 정말 공모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정말 그 증거가 넘치고도 넘쳐요. 그리고 너무나 뚜렷해요. 이점을 판사가 차문호 판사는 분명히 잘 보시고 판단 제대로 해주세요. 나중에 이 정권 오래가지 않아요. 나중에 차문호 판사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똑바로 판단하세요. 김경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희도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똑바로 하세요, 판사님.